반갑습니다. 수학 공효진입니다. 지금 이제 지탁원에서 수리미술 팀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리 논술이 이제 로또라고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논술 전형 자체가 로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논술을 하게 된 어떤 이제 역사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의정부에 계시는 한 원장님이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셔서 논술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통합논술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논술 수업을 처음 진행을 했었고,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입시가 다 끝나고 저는 이제 일본에 잠깐 여행을 가 있는 찰나인데 아이한테 갑자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의정부 여고에 다니는 한 내신으로 따지면, 수능으로 따지면 한 5등급 정도 가는 아이가 경희대에 붙었다고 울면서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었던 게 너무 이제 기억이 남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좀 그 아이는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케이스인 게 농어촌 전형이 됐었어요. 농어촌 전형이 돼가지고 그 학교의 1등급인 아이가 경희대를 가고 있을 때에 정말 1년 동안 피눈물 나게 노력해가지고 수능 때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3등급을 받았는데 농어촌 전형으로 기가 막히게 붙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붙어서 그때 기억으로 이제 조금 아이들 논술이 단순히 로또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제 6, 7년 전입니다. 6, 7년 전에 집에서 이제 쭉 있는데 갑자기 제주도에서 후배들이 학원을 한다고 저를 보겠다고 이제 저희 집이 분당입니다. 분당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앞에까지 찾아와서 이제 수업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아이들은 많지 않지만 논술로 좀 보내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와서 좀 수업을 해줄 수 있느냐. 뭐 다른 건 힘들겠지만은 뭐 비행기라든가 뭐 나머지 경비들은 챙겨주겠다 해서 내려가서 이제 한반 수업을 했습니다. 한반 수업을 했어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정말 의대를 갈 아이가 의대를 간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놀라지 않았는데, 일반고에 있는 학생 중에 정말로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물어본 게, 그럼 네가 만약에 최저를 맞출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아이가 최저를 맞췄습니다. 하나 빼고, 그러니까 하나가 2등급이고 나머지 전부 다 올 1등급 받은 거예요. 내신은 2.5였습니다. 일반고고요. 그래서 죽어라고 논술을 준비시켜서 어디를 붙었느냐, 요번에 이제 폐지된 학교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예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동네의 이제 전설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대치동에 가서도, 강남 인강이 있을 때 대치동에 가서도 설명할 때 이 아이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딱 붙어버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그 다음 해에. 그래서 일반고 애들이 이제 걔처럼 의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준비했던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얘네들이요. 그래서 이제 뭐 의대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했었다가 최저를 맞추는 게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연대, 고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이들이 이제 붙고, 이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기억에 남았던 학생은 사실은 이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 오히려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정말 힘겹게 막판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수업 들어가지고 3등급을 받았습니다. 3등급 받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 아이가 붙은 학교는 이화여대였어요. 이화여대. 근데 왜 이화여대가 이 아이에게는 의미가 있냐면은 수시 6장 중에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밑에 있는 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에 이과 여대는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의 절사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가 1등급이고 하나가 2등급이면 합치면 1.5가 되죠. 그러면 0.5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딱 맞춰가지고 최저를 맞췄습니다. 정말 제가 이 아이에게 얘기한 게 네가 평생 쓸 수 있는 운을 다 썼다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과연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가늠을 해봅니다. 가늠을 해봐요. 그러니까 로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붙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붙을 수 있는 아이들을 붙이는 게 제 목표고요. 아이들은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지방 수업을 제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비 고3 아이들 몇 명 수업을 해보는데 정말 의외로 시키는 대로 아이들이 잘해요. 시키는 대로 아이들이 잘하는데 왜 대학을 못 갈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전형의 다양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이들이 너무 내신만 가지고서 이제 냅답하고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을 준비할지가 3학년 때 제대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대학을 많이 못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생기부가 만약에 잘 되어 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생기부를 잘 챙기면 됩니다. 그러면 학종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내신이 좋으면 내신을 챙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신이 안 되는 아이들 중에 특정 과목,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시만 파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정시만 파지 말고 수리 논술도 있으니까 수리 논술 네가 한번 준비해봐라. 준비하면은 반드시 네가 붙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보통 조금 제가 이제 그 ENTJA입니다. MBTI가요. 좀 파워제이라서요. 아이들 좀 꼼꼼하게 많이 좀 관리하는 편입니다. 꼼꼼하게 많이 관리하는 편이고요. 그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전 친구가 없습니다. 취미생활이 없어요. 그냥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는 게 유일한 취미생활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잘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이들 필요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찍어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면은 제가 그렇죠?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수학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그렇죠? DM을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면요, 그렇죠? 요거는 사실 업무폰이라서 문자만 가능합니다. 문자만 가능하고요.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 드리고 스케줄 잡아가지고 안 되면은 직접 학원으로 찾아오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 잡아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 대학 보낼 수 있게끔 그렇죠? 상담해 드릴게요. 상담해 드릴 테니까는 이번이 기회입니다.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십시오. 자, 요건 찍어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뭐 필요한 뭐 보충 강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논술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논술 강의로 과연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신 있게 얘기드릴게요. 요즘에 저 이제 그 예비 고3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입결이 너무 좋아요. 합격운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선생님 바지끄댕이 잡고 너희 무조건 가야 된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학교는 좋습니다. 대학은 기가 막히게 보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친 듯이 해가지고 한번 잘 보내보자라고 해가지고 거의 제가 느낀 아이들의 절반 정도가 최소 3중간 이상 갔습니다. 정말 잘 샀어요. 인원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수십 명 되는 애들 그 대학 보내기 위해서 제가 3년을 공들여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입결 하나 만들어냈는데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지금 이쪽에서만 제가 수리 논술과 고3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고3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란 듯이 입결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입결로 말씀드릴 거고요. 전형은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수리 논술을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수학도 수업을 하고 있고 아이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생기부가 될 거, 아니면 면접이 될 거, 뭐든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제가 못하면 제 옆에 있는 그렇죠? 이쪽에 능력이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 선생님들 끄집어내가지고서라도요 대학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EBS에서 오랫동안 강의했습니다. EBS에서 한 15년 조금 넘었었고요. 자, 강남 일반에서도 했었고 사실은 입시 업체는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치 이강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탄이고 뭐 안 들려본 학원 없이 다 들려보고요. 안 해본 강의 없이 다 해봤습니다. 사실은 조금 조금 됐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언제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조금 되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이제 수리 논술 같이 진행할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학원가에서 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유명한 게 인맥하는 넓습니다. 데려다 쓸 수 있는 선생님들은요 다 데려다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의 유명 학원에서 수리 논술 강의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시문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고3 말씀해 주셨죠. 정동원 선생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상민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저희 이제 그 수지 논술 그 처음에 만드신 분도 계세요. 수지 논술을 처음에 그래서 만드신 분도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저희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이제 4단계로 되어 있고요. 약수령 논술은 추후에 시작을 합니다. 추후에 시작을 하고요. 바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그 수업 방식은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주 1회 수업으로 진행하고 4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주말에 저희가 이제 보충이 있습니다. 보충 클리닉이 있고요. 제가 수리 논술로 대학을 정말 많이 보내서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직접 첨삭합니다. 사실 중간에 욕심이 나서 다른 선생님을 좀 써보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선생님도 괜찮은 분들 좀 붙여가지고 같이 첨삭도 해볼까? 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러고 나니까는 조금 뭔가 이렇게 로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첨삭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반당 인원을 제한을 합니다. 한반당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잘하는 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둬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약수형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따로 저희 교재들도 다 따로 나옵니다. 다 따로 나오고 선생님들이 직접 첨삭하고 그 다음에 보충도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조교 쓰는 거 없이 저희는 선생님들끼리만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 손길이 안 가는 아이들이 과연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조건 제가 한 명씩 한 명씩 원서 쓸 때까지 마지막 파이널 할 때까지 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파이널 때 뭐 숙직을 하면서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정말 많을 때는 저희 이제 기숙학원 하나 빌려가지고서요. 그렇죠? 들어가가지고서 한 2주 동안 가둬놓고 그러고 나서 파이널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그 성심성의껏 해줘야 아이들이 잘 붙더라고요. 잘 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그 4단계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편하게 한번 들으시라고요. 정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2026학년도 의찬학습 논술 경쟁률, 그쵸. 논술 경쟁률 장난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얘는 아주 약학과입니다. 5명 모집하는데 3,542명 한 거예요. 700대 1이었습니다. 708대 1. 그렇죠? 708대 1이고요. 간선대 의예과가 570대 1이고요. 성균관대, 경희대 한의학과는 인문계랑 자연계랑 따로따로 모집합니다.
따로따로 모집하고요. 그렇죠? 저는 우리 인문계 중에서 특히나 이 수학이라든가 성적이 좀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꼭 써보기 시킵니다. 붙든 떨어지든 일단 써보기 시킵니다. 그리고 붙으면 가야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연고대에 붙는 한이 있어. 서울대 붙어도 저는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서울대는 살짝 고민되긴 하는데 예. 서울대 붙는 경우에는 그래도 경희대 한의학과 낫지 않을까? 요건 이제 그쵸? 아이디랑 딱 또 얘기해봐야 되는데 그냥 성균관대 약학과 515대 1입니다. 아마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낮아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봤죠. 이게 최저 맞추는 게 그죠? 저는 아직까지 좀 이해 안 되는 게 내신이 전교 1등이라서 그쵸? 이제 지균으로 서울대 썼는데 최저를 못 맞춘다라는 게 살짝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거는 주변의 학원이랑 학교가 정말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니 학교에서 서울대 보내고 싶으면은 챙겼어야죠. 학원에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챙겼어야죠. 제가 만난 학생 중에서는 아버님이 6월 달에 저에게 직접 찾아와 가지고서 빌면서 부탁해 가지고 제가 대학을 보내는 애가 있습니다. 전교 2등인데 지금은 못 받았대요. 지금은 못 받았는데 6년 동안 다닌 학원에서 수능을 준비를 못 해주니까 저 수능 준비할 학원을 찾아가랍니다. 그게 고3 6월 달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때 등급이 얘가 4등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4등급이라고 얘기하면 5등급인 거예요. 그 몇 개월을 둘이 붙어서 앉아서 울면서 수업했습니다. 이 여자 정말 많이 울면서 수업했었어요.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대 갔습니다. 가져갔어요. 서울대 하나만 빼고 5개 다 붙었습니다. 고대 붙고 이화여대 2군데 붙고 한양대 붙고 성균관대 붙고요. 예. 그 도시에서 아마 걔가 제일 잘 갔을 거예요. 대신 피눈물 흘려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부모님도 안 돼. 그 아버님처럼 하셔야 돼요. 안 되면 그 아버님 와서 그죠? 울며 불며 빌어가지고 저도 수업해드린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그죠? 하루는 1대1로 수업해드렸어요. 대학은 붙이고 싶으니까 저도. 여기도 그런 애들이 또 생기긴 하겠죠. 또 울며 불며 고생 시켜서 대학 가야 되는 애들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게 500대 1인데 실제 경쟁률은 2자릿수로 떨어집니다. 2자릿수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요. 3자릿수이지 안 됩니다. 논술전형 모집 인원은 살짝 늘었습니다. 살짝 늘었어요. 이 부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의체적 수는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의대 보건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놓친 애들이 너무 많이 시험 봅니다. 학원 강사나 선생님들이 시험을 너무 많이 보세요. 네.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저 의대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한의대가 좀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의대는 연대 미래팀이랑 반대가 폐지됩니다. 폐지가 되고요. 13개교 212명에서 11개교 188명. 나중에 저희 그 단톡방이라든가 이쪽에 밴드에 들어오시면 다 올려드릴 겁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가 하나씩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좀 특이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중앙대랑 부산대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창의형이 생겼어요. 창의형은 고3만 지원하고요. 방금 얘기 드린 거 있죠. 그렇죠? 늙으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해서 이런 전형이 생겼습니다. 부산대가 조금 이번에는 찔러볼 만합니다. 저라면 무조건 찔러봅니다. 이유는 원래 걔네들은 부울경만 모집했습니다. 부울경만 모집하다가 이번에는 절반. 그렇죠? 부울경이 아닌 전국단을 모집하는 인원이 절반이 됐습니다. 무조건 찔러봐야죠. 그래서 논술 100% 전형 반영하는 의미고요. 약대 논술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경북대는 폐지가 됐는데 가천대, 삼육대가 신설이 됐습니다. 가천대 그렇죠. 가볼만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내용이 삼육대가 100% 약수령 논술로 나옵니다. 약수령. 아마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 2위, 1위는 모르겠지만 2, 3위를 아마 정하지 않을까. 그렇죠? 전체 경쟁률에 3위권 안에 삼육대 약학과가 들어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뭐 최저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대 논술 100% 약수령 논술 출제가 되고 있고요.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고3들만 지원하는 게 또 저기 생겼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똑같이 지역인재 말고 일반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대 논술이 올해 조금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자, 의대 논술, 의대 논술뿐만이 아닙니다. 의대 논술뿐만이 아니라 그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제가 입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떻게든 네가 시험을 망하나 했어도 내가 합격을 시켜주겠다 라고까지 장담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고 있으니까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서 제가 강의해가지고 아이들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기 논술과 수학의 고등문제였습니다.